이제 500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진영 특성 2단계를 찍을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2단계를 찍으셨거나 2단계 직전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진영별 특징과 활용 방법, 찍는 순서까지 알아볼 텐데 먼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레벨씩 레벨업을 할 때마다 2단계를 찍을 수 있는 재료를 150개씩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스테이지도 800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재료를 조금씩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 특성 2단계는 생각보다 찍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찍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와일더스부터 찍고 계실 텐데 거의 대부분의 스테이지에서도 와일더스가 쓰이기도 하고요. PVP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일 2칸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까지 찍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일더스를 전체 다 찍고 이제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 특성이 좋기 때문에 트라이브 특성을 찍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트라이브 특성을 찍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월드보스가 끝나는 시점에 리셋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일더스 특성 자체가 스테이지에서 너무 잘 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론을 여기다 넣어서 A론이 두 번째 궁극기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은신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든 같은 캐릭터 아니면 보니 같은 딜러들을 넣어서 은신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두 타일까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뒤쪽 라인을 저격하는 캐릭터로부터 흑인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게 돼서 스테이지는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일더스 진영 특성이 가장 범용적이고 활용도가 좋아서 가장 첫 번째로 찍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일더스 진영을 찍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트라이브 진영을 찍게 되는데 이제 와일더스를 찍지 않고 트라이브부터 찍으신 분들도 덜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2처럼 PVP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샤키르라든지 세스 이런 캐릭터들을 소니아와 묶어서 트라이브 특성을 활용하게 되면 PVP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테이지는 한도까지 와일더스 진영이 1단계로 충분히 밀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PVP에 힘을 실어서 트라이브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호하는 쪽이 와일더스가 많긴 하지만 트라이브 쪽도 상당히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일더스가 아무래도 캐릭터를 좀 구하기가 쉽고 에이론이라든지 울머스 이런 것들이 초반에 빨리 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트라이브 버프 같은 경우에는 샤키르라든지 세스같이 초반에는 얻기 힘든 캐릭터라서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트라이브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레이브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실 그레이브본 버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투 시작 시에 가장 뒤쪽에 배치된 적편을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뒷라인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비나라든지 베라 이런 캐릭터들이 있다면 적편 뒤쪽에 있는 서포터 라인 하나는 바로 삭제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적편이 잃는 HP가 핵심 영웅의 공격력의 800%를 초과할 수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버프 자리에 들어가는 캐릭터의 전무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실비나 5강 그리고 적편 타겟팅 자리에 카이 같은 캐릭터 5강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딸피가 되긴 하는데 죽이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캐릭터를 또 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그로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 하나의 전무 강화를 확실히 시켜줘야 되는데 전무 강화를 이제 해준다고 치더라도 진영 특성을 또 발현하기가 힘든 게 일단 그레이브본에서 3가지 캐릭터를 넣어야 돼서 실비나가 들어가게 되면 암살자 조합이기 때문에 본인은 못 쓰고 토란이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되는 탱커 캐릭터 카렌이 나오면 어느 정도 활용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쓰기 힘들긴 한데 이 추가 블록이 2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와일더스지만 2번은 트라이브가 될지 그레이브본이 될지 추후에 여러 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프론 진영을 보시게 되면 사실 레오프론 진영 자체가 이렇게 호건을 소환해서 앞에 몸빵을 세우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파티 전체의 HP를 계승하다 보니까 스테이지에서 의외로 못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건을 소환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3대 맞고 바로 사망합니다. 이제는 먼저 CC를 걸고 연계 타격을 날리고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플루스토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 개 세워서 최대한 데미지를 분산하게 한다든지 스모키를 활용한 조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호건 혼자서는 데미지를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아군 HP 계승이라 들어가는 레오프론 캐릭터들이 로안이라든지 훅인 이런 식으로 탱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순식간에 녹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레오프론을 좀 빨리 쓰는 것보다 어차피 스테이지에서만 쓰게 된다면 와일더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PVP에서 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호건 자체가 PVP에서는 1단계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2단계 특성을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캐릭터를 갖추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극초반에는 레오프론 특성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만 극초반을 넘어서 2단계 특성까지는 다른 진영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신 악마 같은 경우에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탈렌을 올리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일 특성을 받는 캐릭터에게 특성을 좀 올려줄 수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플루스토라든지 탈렌, 쌍둥이까지 쓰실 수 있어서 캐릭터 보유 상황에 따라 시즌2만큼 완전히 배제하고 가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진영 특성 자체가 결국에는 스테이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에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찍으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스테이지를 따라가시려면 기본적으로는 와일더스를 찍는 게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 진영 특성 2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와일더스 버프가 스테이지에서 좋기도 하고요, 트라이브 진영이 이제 PVP에서 잘 쓰이기도 하고 해서 시즌 진영 특성이 리셋도 있고, 어차피 스테이지와 챔레나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시려면 와일더스를 찍으시는 게 좋겠지만, 목적을 두고 있는 콘텐츠 비중에 따라 진영 특성을 자유롭게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대로 시즌 진영 특성 잘 찍어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